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올해 연말까지로 제시했던 광주 군 민간공항 이전 결정 시한인 데드라인을 철회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는데 앞으로 공항 이전 문제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내년도 광주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결국 국비 없이 광주시 교육청의 비상금 성격의 기금을 헐어쓰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정부의 세수 펑크로 발생하는 예산 돌려막기식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기아 타이거즈 김도영 선수가 올해 KBO 리그 정규 시즌 MVP를 차지했습니다. 기자단 투표에서 압도적인 득표를 거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감독을 받는 방송사들은 해마다 공익목적 방송 발전을 위해 방송발전 기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 기금이 고사위기에 처한 지역방송을 살리는 대신 엉뚱한 곳에 쓰이는 것에 대해 국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 민간 군공항 통합 이전 문제를 연말까지 해결한다며 정해놓은 마감 기한을 철회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 차원의 공항 이전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건데요. 함흥차사 발언을 사과한 데 이어 연말 데드라인도 양보하면서 전라남도와의 협상에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민간 군공항 이전의 마감 기한, 즉 연말 데드라인은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의 견해가 크게 갈리는 지점이었습니다. 호남 고속철 2단계 공사와 지방선거 일정 등을 감안해 올해까지 결론 내야 하고 이게 관철되지 않으면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게 그간 강 시장의 입장이었습니다. 올해가 광주시로 보나 무안군으로 보나 이 군공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플랜 B가 됐든 지금의 계획이 됐든 올해 안에 모든 걸 결론 내려야 된다. 그랬던 강기정 시장이 한 달여 남은 시점에서 자신이 제시한 데드라인을 철회했습니다. 올 12월까지로 제한했던 소위 데드라인을 철회하겠습니다. 김영록 지사를 두고 한 함흥차사 발언과 무안군을 두고 양심불량이라고 한 발언에 공식 사과한 데 이어 양보한 겁니다. 광주시는 연말에 무안군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와 홍보 활동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결정은 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나서달라 한 요구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민군공항 통합공항 이전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의 범위를 중앙정부와 정치권까지 범위를 넓혔고 이런 요구에 화답하듯 목포와 광주를 잇따라 방문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 TF를 꾸려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광주시가 요구한 대로 공항 문제만을 위한 TF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 문제 하나로만 바라보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결과가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논의의 폭이 유연하고 풍성해지지 않겠는가. 이 같은 광주시 입장에 대해 전남도는 환영 입장문을 내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전남으로서는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국립의대 문제를 풀어놓아서 공항 문제에 집중하기 좋은 입장이기도 합니다. 광주와 전남과 광주의 최대 현안인 광주 민간 군공항 동시 이전 문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정부의 세수 펑크로 고교 무상교육이 당장 내년부터 중단 위기에 놓이자 광주시 교육청이 결국 비상금을 털어쓰기로 결정했습니다. 내년에 필요한 예산 700억 원을 시교육청 기금에서 채우기로 한 건데요. 나라 곳간 구멍을 메우기 위해 곳곳에서 땜질식 처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현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56조 원에 이어 올해도 30조 원 규모의 나라 곳간 펑크가 예상되면서 곳곳에서 비상금 헐어쓰기가 시작됐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이 대표적입니다. 2019년 전국에서 시작돼 현재는 4만 2천여 명의 광주 지역 고교생 전원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한 해 필요 예산만 725억 원. 그간은 정부와 교육청이 반반씩 부담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비 지원의 근거가 되는 특례법이 끝났다는 겁니다. 대신 각 교육청이 비상금 성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재원으로 쓰면 된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정부 지원이 줄면서 가뜩이나 쓰임이 많아진 이 기금을 무상교육에까지 소진할 경우 광주는 3년 안에 바닥이 나는 상황입니다. 그 교부금이 이제 오지 않게 됨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쪽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그 무상교육적으로도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교육 예산 축소는 공교육의 질 저하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어 국회가 관련 특례법 연장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변수가 많아 국비 확보 현실화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정부의 교부세 지원 중단으로 당장 이번 달부터 지급이 불투명했던 소방공무원의 근무 수당도 이른바 예산 돌려막기로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광주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이 부활됨에 따라 광주시 몫의 교부금 33억 원을 소방 특별회계로 전출했습니다. 문제는 나라 살림 펑크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근본적 처방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일단은 무조건 다 감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잘못된 부분이에요. 시에서도 이제 교육청에서도 대책을 세워서 예산에 장기적으로 준비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의 재정 운용 실패가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 재정만 더 팍팍하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감독을 받는 방송사들은 해마다 공익목적 방송을 발전시키기 위해 방송발전 기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 엉뚱하게도 아리랑 국제방송 같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들에 매년 편법으로 지원되고 있는데요. 올해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보도에 김윤아 기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입니다. 전체 2,500억 원 예산 중 80%인 1,980억 원이 방송발전 기금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아리랑 국제방송에 120억 7천만 원, 국악방송에 52억 5천만 원, 언론중재위원회에 145억 원을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들 모두 방통위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관들로 방송발전 기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지역 방송사들은 올해 1,973억 원, 내년은 1,572억 원 등 매년 2천억 원에 가까운 기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39개 지역 중소방송사에 지원되는 예산은 45억 3천만 원, 한 곳당 1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런 기금 사용과 관련한 논란이 10년 넘게 이어지자 국회가 마침내 제동을 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아리랑 국제방송과 국악방송에 지원하던 예산 전액 삭감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두 곳의 예산을 삭감하고 대신 지역 중소방송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인구 절벽과 지역 소멸, 저출산 등과 같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제작 지원에 활용해 지역 방송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른 데 쓰여지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이제 제대로 지역 소멸 시대에 지역 방송, 중소방송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고 지역 방송이 지역 문화의 구심체고 여론 형성의 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문체부와 해당 기관들은 예산 삭감안에 반발하고 있지만 대응 논리는 마땅치 않은 상황. 그동안 관행처럼 되풀이되어 온 해묵은 방송발전기금 편법 지원 문제는 이번 주 국회 예결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김도영 선수가 2024 KBO 리그 정규 시즌 MVP를 차지했습니다. 올 시즌 각종 기록을 갈아치우며 그야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활약을 했는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한국 야구 발전을 이끄는 선수가 되겠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KBO 리그를 씹어먹었다는 표현을 들을 정도로 올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친 김도영 선수. 정규 시즌 MVP는 당연히 그의 몫이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김도영 선수입니다. 축하합니다. 김도영 선수는 한국 기자단 투표에서 100안 표 가운데 95표를 얻어서
2024 KBO 리그 정규 시즌 MVP로 뽑혔습니다. 타이거즈 출신으로는 김성환과 선동열, 이종범, 김상현, 윤성민, 그리고 양현종에 이어서 역대 10번째로 선정돼 전설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올해 일단 기아 타이거즈가 통합 우승을 했습니다. 그 해에 이런 큰 상을 받게 되어서 더욱 영광이고. 김도영 선수는 올 시즌 3할 4푼 7리의 타율에 38개 홈런과 40개 도루, 109타점, 143득점에 OPS가 1.067로 그야말로 리그를 호령하는 빼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당연히 각종 기록도 그의 차지였습니다. 역대 최초로 월간 10홈런에 10도루, 최연소 최소 경기 30홈런과 30도루, 143득점으로 단일 시즌 최다 득점 등 올 시즌 숱한 기록을 양산했습니다. 40홈런 40도루에 홈런 2개가 모자랐지만 그에게 대적할 상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은퇴 선수들이 선정한 올 시즌 최고 선수에 이어서 장타율상과 득점상, 그리고 정규 시즌 MVP까지 차지한 김 선수는 올해 부상으로만 전기차 2대를 수입했는데 앞으로도 팀의 보탬이 되고 한국 야구 발전을 이끄는 선수가 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나이 먹더라도 더욱 제가 한국 야구를 발전할 수 있게 많이 이끌어 나가고 싶습니다. 항상 겸손하게 야구하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마무리 정혜영 투수는 세이브상을, 외인 에이스 제임스 넬은 평균 자책점상을 차지했고 유격수 박찬호 선수는 2년 연속 유격수 부분 수비상을 거머쥐며 명실상부한 KBO 리그 수비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다른 팀 관계자분들께도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로서 되게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천만 관중 시대를 활짝 열어젖힌 올 시즌.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이 통합 우승과 함께 개인상까지 휩쓸면서 내년 시즌 2년 연속 우승과 함께 왕조 시대 개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여수시가 오는 2028년에 열리는 제33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COP28 유치 실패의 아픔을 딛고 내년부터 유치위원회를 출범을 시작으로 여수 엑스포와 섬 박람회를 잇는 남해안 남중권 미래 비전을 서서히 구체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보도에 최우식 기자입니다. 녹색 세상을 위한 연대를 주제로 기후재원 조성 목표에 합의하고 지난 23일 폐막한 COP29. 여수시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이번 총회에 부시장을 단장으로 6명의 참관단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여수를 중심으로 남해안 남중권에 COP33을 유치하겠다는 의지와 이에 앞서 열릴 2026 여수 세계 선박람회 개최를 적극 홍보했습니다. 개막식은 물론이고 그리스와 노르웨이 등 블루존과 그리존의 주요 섬 보유 국가 관원을 방문해서 홍보했고요. 국제기구 관계자들 면담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알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왔습니다. COP28 유치가 무산된 이후 여수시는 기후생태과의 COP33 유치팀을 두고 여수 유치의 불씨를 살려왔습니다. 여수시는 우선 COP33을 여수 엑스포와 섬 박람회를 계승하는 또 하나의 메가 이벤트로 설정했습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은 정부의 유치 의지와 국내 유치 성공인데 이에 여수시는 선제적으로 국내 개최 도시를 먼저 결정하자고 제안해 국내 경쟁의 주도권을 선점했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 안에 전남도와 함께 남해안 남중권 유치위원회를 출범시켜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여수시는 전 세계에서 인터넷에 COP33을 검색할 경우 곧바로 여수가 노출되도록 하기 위한 온라인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2026년 개최 의향서 제출 시점에 열리는 섬 박람회를 COP33 유치를 위한 사전 점검과 현장 실사에도 10분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라는 2012 여수세계 박람회의 주제와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2016 여수세계 섬 박람회의 주제를 이어받아서 COP33을 통해 전 세계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에 대한 미래 비전을 국제사회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수시는 블루카본과 그린카본이 공존하는 천혜의 자연. 하지만 탄소 배출 최대 지역이라는 역설적 현실이 기후변화 총회를 개최할 당위성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2년 세계박람회에서 2026년 세계 선박람회, 2028년 COP33으로 이어지는 여수의 성공과 도전의 신화가 다시 한번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주 인공지능 사관학교 5기 수료식이 어제 오후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5기 수강생들은 지난 10개월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모두 305명이 수료했습니다. 광주 인공지능 사관학교는 지금까지 1,200여 명이 수료했고 이전 기수는 졸업생의 약 70%가 취업 등에 성공했습니다. 수소를 핵융합해 만든 인공태양 기술이 세계 에너지 신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가 인공태양 상용화 연구시설 유치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어제 인공태양 생태계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한 기획과제 착수 보고회를 열고 나주혁신도시 일대를 인공태양 산업지로 육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상반기 인공태양 연구개발을 수행할 부지 공모에 나섭니다. 인구 감소 지역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겠다며 시작한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의 시행 첫 해가 흘렀습니다. 강원도에서는 횡성과 고성 두 곳이 참여했는데요. 수도권 접근성과 기업 인프라에 따라 지원자 수가 갈리면서 인구 감소 지역 안에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원주문화방송 이병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은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를 지역에 정착시키는 걸 목표로 합니다. 인구 감소 지역만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지역에 취업한 외국인에게 장기 체류와 취업이 가능한 F2R 비자를 내줍니다. 조건은 까다롭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을 통과하고 국내에 취업이 예정돼 있는 외국인 가운데 2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하거나 소득이 대략 월 25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업은 예전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근로자를 쓸 때보다 만족도가 높습니다. 대부분의 행정 처리라든가 비자 문제라든가 해결을 한 다음에 저희 회사에 입사하게 되니까 F2R 비자 같은 경우는 지역 국내 대학에 나온 인원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소통 이런 부분이 원활한 직원들이 많아요. 횡성은 올해 애초 35명을 배정받았는데 신청자가 더 많아 추가로 10명을 배정했고 모두 42명에게 비자 추천서를 써줬습니다. 반면 고성은 배정받을 수 있는 최대치인 175명을 받았지만 실제 신청은 16명에 그쳤습니다. 같은 인구 감소 지역이더라도 정주 여건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내 인구 감소 지역 중에서 또 정주 여건이 우수한 편이고 또 많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여건이 있는 규모 있는 기업체가 다수 소재하고 있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거주지에 제한 없이 해당 지역 소재 기업에 취업하고 그 지역으로 이주만 하면 되기 때문에 타 지역 소재 대학을 다닌 외국인들이 고속도로나 KTX가 있어 수도권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선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때문에 내년에 새로 사업을 신청할 지자체는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 지원에 나서는 등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4개월 동안 그 단기 체류 시설을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할 예정이거든요. 직장을 다니면서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정주할 그 숙소를 알아보는 그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지만 같은 인구 감소 지역 안에서도 유불리가 나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평균 해발 고도가 900m인 고원도시, 강원도 태백시는 풍부한 바람으로 유명합니다. 3년 전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 참여형 육상 풍력 발전 사업이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지자체와 주민의 수익이 쏠쏠하다고 합니다. MBC 강원 영동 조규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발 1,100m 능선을 따라 풍력 발전기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높이 120m 가까운 풍력 발전기가 17기나 됩니다. 국내 최초의 주민 참여형 육상 풍력 발전인 가덕산 풍력 발전 단지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풍력 발전기가 가동해 연간 4만 4천 가구가 쓸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합니다. 금융기관 대출을 제외한 1, 2단계 사업 출자금
369억 원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강원도와 태백시에서 됐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에만 강원도와 태백시는 15억 원 안팎의 배당금을 각각 받았습니다. 앞으로 3, 4년이 지나면 원금을 모두 회수하고 10년 넘게 순수익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16억가량의 그 배당 수익을 제가 받았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또 가덕산 쪽은 바람이 또 훨씬 좋다 보니까 더 많은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발전사가 내는 법인세만 무려 30억 원에 달해 지역 업체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인근 주민과 태백 시민 250여 명은 채권을 사는 방식으로 77억 원을 투자해 연 5%가량의 높은 이자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형 풍력발전이 성과를 내면서 이곳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은 3단계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6메가와트 풍력발전기 10기 이상이 들어서게 되는데 벌써 2019년에 1, 2단계와 함께 3단계 발전 사업도 허가를 받았습니다. 사업 부지가 강원도 땅인데다 풍력발전단지가 이미 가동되고 있어 주민 수용성도 높은 편입니다. 12월 우리 이사회를 통과하면은 2025년도 전체 준비 과정을 마치고 2026년도 첫 사업을 뗄 예정입니다. 현재 가덕산 풍력발전의 순이익률은 연간 전기 판매량의 60%에 달해 지자체와 주민 참여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강원도 춘천을 대표하는 의암호숫가가 새롭게 단장되고 있습니다. 의암호 관광 명소화 계획에 따라 춘천시는 지난달 근화동 문화광장 숲에 이어 다음 달 삼천동 출렁다리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춘천문화방송 이승현 기자입니다. 의암호수 위로 출렁다리가 새로 놓였습니다. 춘천 삼천동 의암공원과 근화동 하수처리장 유수지 사이를 연결합니다. 폭 1.5m, 길이 248m에 착안해 명칭을 춘천 사이로 248로 정했습니다. 의암호 사이에서 추억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춘천시가 52억 원을 들여 착공한 지 1년여 만인 다음 달 준공됩니다. 이 출렁다리가 준공되면 시민들은 의암호 위를 걸으며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근화동 쪽 의암호 수변에는 문화광장 숲이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1000제곱미터 면적의 보행교와 야외 공연장, 전망대 등이 설치됐고 밤에는 화려한 경관 조명이 일대를 환하게 비춥니다. 너하고 나오는데 너무 좋고 날도 따뜻하고 여기 나오니까 이렇게 하나가 좋은 데가 정말 없는 것 같아. 아주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 저는. 춘천의 명소가 될 것 같아요, 여기가요. 춘천시는 문화광장 숲에 이어 다음 달 출렁다리 개방으로 의암호 관광 명소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매년 20만 명 이상 방문하는 스카이워크처럼 수려한 자연과 연계해 관광객을 늘릴 방침입니다. 다만 많은 사람이 몰릴 경우 교통대책은 고민거리입니다. 근화동 유수지 출렁다리 진입로 부근에는 차량 500대 수용이 가능한 임시주차장을 만들 계획이지만 삼천동 의암공원 쪽에는 아직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그 삼천동 쪽은 거기는 이미 그 계획이 다 있고 그다음에 도 소유지라서 시 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좀 활용이 떨어지고. 봄, 가을 행락철마다 공지천 일대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춘천시가 계획한 의암호 관광 명소화를 위해선 비좁은 도로와 주차 공간 문제도 놓쳐선 안 될 부분입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광주 광산구 지역의 과밀학급을 완화하기 위한 고등학교 진학설명회가 열립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중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전환된 소환고등학교와 남녀공학으로 전환된 명진고 등이 참여하는 설명회를 오늘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산구는 중학교가 26곳인데 비해 일반 고등학교는 11곳에 불과해 해마다 고등학교 배정에서 불균형이 발생하고 원거리 배정과 과밀 학급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전라남도는 내년에 2,696억 원을 확보해 노인 일자리 6만 7천여 개를 제공하기로 하고 다음 달 참여자 모집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이와 관련해 어제 완도 생활문화센터에서
노인 일자리 종사자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전남도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늦게 단풍이 물든다는 완도 청산도에서 모레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단풍길 축제가 열립니다. 청산도 단풍길은 30년 된 단풍나무가 3km 도로 양쪽으로 터널 형태를 띠고 있어 드라이브 코스로 인기를 끌고 있고 완도구는 단풍길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기념사진 촬영과 인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